Fold it up, we gon' burn it dow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전랜드의 홍종영 팀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끔찍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0.58명, 서울시의 출산율이 2020년 4분기에 0.58명을 기록하였답니다. 채 한 명이 안 되는 합계 출산율, 세계에서 0점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서울시에서 합계 출산율이 0.58명이다. 서울에 있는 모든 여성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 1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인가요? 까지 임신이 가능한 모든 여성들을 통틀었을 때 한 명당 0.58명의 아이를 낳은 비율이 나왔답니다. 그 말인즉 여성 한 분이 남성을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두 명당 한 명을 채 못 낳는 것을 넘어서 네 사람이 남녀 네 사람이 모여야 아이 한 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래요.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출산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합계 출산율은 어떠냐? 자, 이게 유엔이 2021년을 기준으로 만든 인구 보고서라고 합니다. 보시면 인도 2.2명, 인도네시아 2.2명, 뭐 이란 2.1명, 이라크 3.5명 이렇게 쭉쭉쭉쭉. 자, 근데 보시면은 일본이 1.4명이고 대한민국 1.1명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198개국 중에 198등 했다. 저는 이게 물론 대한민국에 풀어야 될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출산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이라는 게 뭐예요? 젊은 청년들, 아이들, 청소년, 뭐 젊은이, 20대, 30대, 40대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가 참 어둡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이렇게 안 낳는다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걱정이 돼요. 아이를 낳아야지 뭐 유모차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예쁜 아이 뭐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옷도 사고 아이가 있어야 좋은 식료품도 먹이기 위해서 마트에서 장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키워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 있는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장도 보내고 뭐 미술 선생님한테 미술도 배워보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한단 말이죠. 놀이공원에도 가보고 아이가 시험을 보거나 하면은 맛있는 것도 먹으러 회식도 해보고. 자, 이렇게 아이가 있어야지 경제적인 소비가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가 점차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굳어가고 있고 소비가 경직되고 있고 소비 패턴 자체가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계속되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정부도 이제 출산율을 극복해보겠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율을 이제 끌어올리고 노령화 사회를 막겠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 써봤는데 막상 그게 잘 되지 않았죠. 자, 이거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45조 헛돈 썼다. 2020년에 저출산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보겠다고 45조 예산을 책정을 했대요. 근데 대한민국의 출생아는 2019년보다 오히려 더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0.92명의 출산율에서 0.84명까지 추락했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인 게 이 45조라는 돈 작년에 출산했던 출산부에게 이 돈을 이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눠준다고 하면은 여성 한 명당 1억 6천만 원 정도의 돈이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자, 이거 보세요. 신생아 한 명당 예산이 1억 6천만 원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미스테리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막상 그 혜택을 얻은 출산부들이 있냐? 뭐 조금 있죠, 조금. 뭐 임산부에게 이제 뭐 출산과 관련된 건 돈을 쓸 수 있는 뭐 60만 원의 현금 카드 지급해주고 뭐 아이 낳았을 때 양육비 좀 지원해주고 아이 수당이라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1살부터 3살까지인가 뭐 그렇게 매월 몇십만 원씩 주고 그런 정책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계산하더라도
이 예산에 비해서 얻는 혜택이라던가 일어난 효과는 전혀 지금 없다는 것이에요. 45조의 예산을 썼는데 출산율은 더 줄어들었다.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백성민의 주인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주의를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주인이다, 이 나라에. 우리가 주체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워낙 살기가 바빠요.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도 많은 나라고 열심히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바쁘니까는 이 나라 일을 직접 다 관여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산, 우리가 벌어서 만들어둔 돈을 들여서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잘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부탁한 거란 말이죠. 우리는 바쁘고 이런 정치 쪽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 뭐 좋은 교육 배웠고 좋은 학교 다녀왔고 뭐 외국에서 유학도 해봤던 그래 당신들이 좀 이 나라 잘 이끌어 가봐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서 이 사람들 고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낸 돈을 가지고 월급 받아가면서 국정을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낸 돈 중에 45조를 썼다는 거예요. 2020년 동안, 2020년에. 우리에게 45조라는 돈을 받아가서 어디에 쓰겠냐? 출산율에 쓰겠다라고 하면서 45조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했냐? 아니, 근데 출산율은 더 하락을 했단 말이죠. 0.92명에서 0.84명으로. 그런데 돈은 45조라는 돈은 쓰였고, 근데 그 45조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 너네가 출산율 문제 해결해보겠다고 45조의 돈 썼는데 왜 출산율이 이렇게 바닥을 치느냐?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알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 이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선택을 받고 고용이 된 이 정치인들은 아니 이렇게 출산율 문제를 돈을 이렇게 썼는데 출산율이 이렇게 하락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던가 사과라던가 상황이 왜 이렇게 해서 했는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 하나 명백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뭐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을 명확히 한다던가 부족한 점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던가 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아이한테 야 너 슈퍼 가서 이거 계란이랑 양파 좀 사와 이러면서 돈을 줬어요. 그럼 아이는 계란이랑 양파를 사고서 남는 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양파도 안 사고 계란도 안 사고 돈은 어디다 써버리고 온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돈을 가져가다 썼는데 나아진 거는 하나도 없고 돈은 사라졌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던가 입장 표명 같은 것도 없는데 이것이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될 문제이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무슨 일 할 때. 저도 뭐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렇죠. 주인의식을 가져야죠. 이 나라에 대한 것도 민주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국가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잘못 쓰이면 그 잘못 쓰인 것에 대한 어떤 해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냔 말이죠. 지금 정치인들이.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나 대다수 국민들 여기에 대해 되게 둔감해요. 왜냐? 이 인구 문제는 그때그때 바로 나타나서 표출이 되지 않잖아요.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마치 끓는 물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 문제들이 나타날 것은 언제부터냐? 한 10년 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는 문제들은 점점점 대두가 될 것입니다. 유치원들이 사라지고 유치원 교사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초등학교도 대다수 사라지고 초등학교 교사도 갈 곳이 없고 동네에 뭐 학원이나 태권도장, 가외시설, 뭐 놀이시설, 하다못해 PC방, 뭐 분식집도 그렇고 아이들이 사라질수록 경제는 더 위축되고 소비는 줄어든단 말이죠. 돈이 점점 더 사회에 더 안 돌아가고 그렇게 사회가 각박해지면 더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럼 또 그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또 아이를 낳기를 망설이게 되고 점차 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출산율 같은 경우는 20, 30년 전을 내다보고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적어도 10년 후부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나라의 지도자,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배를 이끄는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 선장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뭐 선장들이 돛을 잘 내리고 뭐 잘생겼고 말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뭐 이런 걸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가올 사태를 내다봐야 됩니다. 배가 가는 데 있어서 어딘가에 빙산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지역인지를 미리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아무리 리더십이 있고 뭐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힘이 세고 돛을 잘 올리고 내려도 이런 거는 선장으로서 뭐 그렇게 중요한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를 살리려면 이 배가 가는 방향을 미리 내다보고 그 선로를 미리미리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방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선장의 역할,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보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여요. 이 출산율 문제만 봐도 그래요. 이게 그러면 작년만 45조를 썼냐?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15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황당한 거죠. 이 150조 어디다 썼냐고. 아, 그거 차라리 우리한테 나눠주던가 차라리 쓰지 말고 뭐 더 경제 개발이 썼으면 좋았을 돈 그거 어디다 썼냐고요.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잘 운영하라고 맡겨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출산율 문제 먼저 내다봐야만 이 문제를 다가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마침 이 저출산 문제, 다가올 인구 절벽 문제를 미리 내다본 정치인이 그래도 한 명이 있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시죠. 허경영 총재님은 뭐 30년 전, 20년 전부터 이 3.3 공약을 마련하셨고 출산한 가정에게 3천만 원 지급하겠다 공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미친 소리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만약에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대로 출산부에게 출산 시 3천만 원을 즉각 지급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출산율 과연 지금같이 바닥을 쳤겠냔 말이죠. 오히려 붐이 일어나고 탄탄한 인구의 그 베이비 붐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문제가 굉장히 탄탄하게 바뀔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 정책, 저출산 문제를 대비하는 자세만 보아도 일단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굉장히 성경지명이 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허경영 총재님이 출산 공약을 지급하니까 그 공약 얼마나 그 황당한 공약이다, 뭐 이상한 사기꾼이다 라면서 정치권에서도 많이 비웃었냐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비웃던 정치인들이 지금은 출산 공약 돈 줘야 된다고 다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자체에서도 이미 출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뭐 첫째 나오면 30만 원, 둘째 나오면 150만 원, 뭐 셋째 나오면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출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 보면 아, 진짜 이 나라의 살림을 맡기려면은 일단 앞을 내다보는 능력, 선견 지명이 있는 지도자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뽑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억울한 노릇입니다. 우리 돈 줄 거 다 주고 자기네들 월급 다 챙겨줬는데 이 나라 저출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서 돈은 흥청망청 써버리고 있는 이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머슴이 주인 행세하고 주인이 머슴 취급을 받는 게 지금 대한민국 모습이다. 이제 당의 간판만 보고 투표하지 맙시다. 머슴이 주인 행세하고 예산 낭비에 부정부패까지 하며 주인이 머슴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해서 나라를 좀 잘 돌봐주세요 하고 맡겼던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들 주머니 배불리고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주인이 되는 국민들은 부채에 시달리고 집값에 시달리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갔고 이런 사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나라 잘 운영하라고 그렇게 돈을 잘 챙겨줘서 했으면은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짓은 안 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을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 데 쓰고 자기 아이들은 뭐 해외 유학 가 있고 명문 대학교 다니고 있고 또 뭐 공부 못해도 권력 이용해서 좋은 대학교 보내고 뭐 땅 투자해가지고 정책으로 거기에 이제 뭐 신도시를 개발한다 뭐 정부 청사를 옮긴다 해가지고 거기서 땅값 시세 차익 얻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 주머니만 배불리고 있고 국민들이 요청했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이렇게 흥청망청 주인을 머슴 취급하면서 머슴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 이 사람들 한 번은 혼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이 낸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돈을 15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반성을 한다던가 뭐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뭐 사회적인 현상이다, 어쩔 수가 없다, 뭐 더 노력해야 된다고 이런 추상적인 말들만 하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던가 어떤 분석 이런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혼내야 되죠. 혼이 나야 돼요. 그래야 좀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 이놈들 이거 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들 두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이라도 좀 뽑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지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어떤 짓을 해놨냐, 이미 미리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해먹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이곳저곳에 마련해놨습니다. 뭐 법안들 통과시켜서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유리한 법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단편적인 예로 선거에 나갈 때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1, 2번, 기호 1, 2번을 받는다, 이런 것부터 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언론과 합작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언론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홍보하고 싶은 것은 홍보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요. 자기들 계속 할 수 있게 이 구조를 그렇게 짜 놓았어요. 이미 한 인물이 나와서 지금의 이 정권을 심판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단편적인 예로 국가혁명당 4.15 총선에 나갔었는데 언론의 조명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러면서 국가혁명당에 대한 안 좋은 것들만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뭐 8억 4,200 받았다, 이거 사실은 좋은 내용입니다. 여성 후보 많이 배출해서 여성 지원금 받은 게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도될 것이 아닌데도 언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죠. 그리고 뭐 범죄자가 많다? 사실 국가혁명당이 범죄율, 인구 대비 범죄율로 따졌을 때 범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언론에서 어떻게 해요? 국가혁명당을 마치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갔죠.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언론과 합작해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를 막고 있어요. 왜냐?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자기들이 했던 것들이 다 들통이 나니까, 국민들이 알아채니까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덮고 감추고 허경영 나오지 못하게 막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정치인들, 자기들만의 권력 세습을 계속하게 해놓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을 한 번쯤은 혼날 수 있게 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너네들이 짜놓은 판대로 1, 2번, 여태껏 그래왔던 1, 2번만 뽑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은 나는 선택받을 거야, 나는 선택받겠지, 제가 1번이 선택받았으니까 다음번에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서 국정 운영은 뒷전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뭐 포퓰리즘 정책과 홍보만 조금 하면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1, 2번을 찍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정치 노름과 예산 탕진과 자기들의 사익을 챙기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개판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 자, 이 경종을 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더 이상 국민은 너네들 말대로, 너네들이 하라는 대로 1, 2번만 찍지 않는다. 자칫하면은 너네 권력 위험해, 너네 자리 다 내놔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열심히 해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또한 그에 걸맞는 인물을 국민들은 선택을 해주어서 이 기성 정치인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더 충실히 하고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정신을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회초리 한 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이 기존 이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판을 짜놓았던 판을 부셔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개혁의 인물이 필요하다. 여야가 아니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인물에게 표를 좀 줘야 됩니다. 표를 줘서 기성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날려야 돼요. 자, 그런데 지도자라는 것은 뭐예요? 다가올 국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문제를 잘 살피고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책을 내놓을 수 있는 선견 지명을 가진 선장과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은 어때요? 개혁을 주장하면서 기득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주장을 같이 하시면서 거기에 더불어 어때요? 공약. 허경영 총재님 같은 경우는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거기에 저출산 문제에 필요한 과감한 출산 정책을 여과 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엄청나게 욕을 먹으면서도요. 아니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허경영 총재님에게 표를 줘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아요. 선견지명 있고 여야가 아닌 인물로서 기성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인물이다. 이거 출산 예상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45조 썼는데 출산부에게 1억 6천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돈 어디다 썼냐고요 도대체. 이거 우리 해명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여야 정권들 어때요? 뭐 선거 끝나면은 선거에 졌다고 뭐 결과에 승복하면서 우리는 물러나겠다고 사퇴하죠. 이거 얼마나 뻔한 그런 포퓰리즘이고 보여주기 위한 홍보예요. 그런 거에서 사퇴할 게 아니라 이렇게 출산 정책, 국민들의 혈세, 국민들이 정말 어렵게 벌어서 낸 돈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서 국가 예산 바닥내고 거기다가 출산 문제 이렇게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출산율을 더 악화시켰다는 점. 오히려 이런 것에 정치인들은 정말 그 어떤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가지고서 사퇴를 해야 돼요. 무슨 선거가 졌다고 사퇴를 그거 왜 해요? 그건 당신네들이 정책이 안 좋았고 뭐 공약이 안 좋았다던가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으니까는 표를 안 준 거죠. 그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사퇴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거 괜히 이미지 개선하려고 사퇴하는 거 아니에요. 사퇴하고 우리는 새로이 하겠다라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국민들 또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정치인들은 이런 거 출산 정책 실패한 거 뭐 또 투기 뭐 이런 걸로 밝혀진 자신들의 뇌물 비리 있으면 바로바로 사퇴하고 기자회견 열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세요. 여러분들은 머슴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우리가 낸 돈 그렇게 받아서 쓰면서 월급은 그때그때 올려야 될 때 잘 올리면서 그 수많은 혜택 받으면서 우리는 줄 거 다 주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조건 다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했으면 일이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끝도 없고 거기서 또 자신들의 사익만 챙기고 이렇게 엉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은 여러분 지금의 정치인분들은 정말 반성하시고 국민들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용인들이고 우리의 대리인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중에 뭐 허경영 총재님이 안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이 기성 정치인들 진짜 겁먹을 수 있는 기성 정치인도 혼낼 수 있는 인물이 좀 나오고 그런 인물이 조명을 받아야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되고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허경영이 될 수도 있겠는걸? 이런 겁을 좀 집어 먹어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지금은 이거는 뭐 일을 개판으로 해도 계속 정권은 뽑아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간판만 걸고 선거에 나가면 언제든지 뽑아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라 운영에 뭐 관심이 있나요? 뭐 죽어가고 있는 국민들 민생 경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애국심과 애민정신이 있나요? 정치인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정치인분들도 계시고 좋은 정치인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정치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출산율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는데 결국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출산율 문제 해결하겠다고 뭐 오세훈 후보나 박영선 후보 이제 후보 토론할 때 봤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보육에 대한 지원 올리고 양육에 대한 뭐 지원을 올려야 된다. 애들 간식비 올려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다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입니다. 10년이란 기간 동안.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죠. 그러면은 허경영 총재의 말대로 왜 국가 예산, 출산을 위해 책정된 예산을 그냥 출산부에게 지급하면 돼요. 얼마나 깔끔하고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출산 수당을 3천만 원, 5천만 원 지급하자는 것인데 왜 안 하는 것이냐. 그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허경영 총재의 말대로 3천만 원, 5천만 원씩을 지급을 해줬다. 출산율이 늘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의 공약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아니 출산율 이렇게 늘더라. 허경영 말대로 3천만 원씩 지급하니까는 늘더라. 아니 이거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론이 순식간에 허경영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생길지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첫째 낳으면 30만 원 주고 둘째 낳으면 50만 원 주고 셋째 낳으면 100만 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행을 했지만 출산율은 바닥이 더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출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는지. 또 이게 출산 정책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씩 조금씩 저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참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 토론에 나온 이수봉 후보께서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았죠. 뭐 그거 돈 그렇게 하지 말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들 출산부에게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바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무려 20년 전, 30년 전부터 주장하셨던 출산 수당입니다. 이수봉 선생님 되게 맞는 말 많이 하시던데 그러한 상황을 이미 20, 30년 전에 내다보고 누구도 그러한 공약의 필요성을 주장을 안 할 때 또 그렇게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도 강력하게 출산 수당의 필요성을 지급해 오셨던 허경영 총재님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 맡길만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많이 주절주절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고 싶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 나라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정치인들도 못했을 때는 질책할 줄 알아야 된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우리가 놀아나면은 우리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로 국가혁명에 동참할 사람 모여라.